바로 그 대한민국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기 모인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대한민국을 이야기해보겠다는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전에 돈이 많나 봐요. 네. 돈도 많고, 열정도 많고, 좋은 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한번 왔던 똑같은 공간인데, 많이 바뀌었군요. 그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에 자리가 몇 개 비었네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자리 정리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몇 군데 비어있어요.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쪽도 좀 비어있어요.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십시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얘기가 딱 좋습니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공감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구호 같은 거 한번 해보고 하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그로 인한 격차가 엄청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 잘못된 쌓인 적폐, 우리 이 불공정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한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공정한 세상의 상징 같은 자들을 우리가 좀 밀어내야 되는데 우리 촛불 우리 시민들께서 매일 외치시는 거 있죠. 제가 이 대전에 촛불 집회도 주말에 한번 왔었습니다. 마이크 안 써가지고 제가 들고 다니는 마이크로 잠깐 얘기하고 갔는데 우리 한번 해보죠. 이 사태에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최고의 책임자 박근혜 퇴진시켜야 되겠죠. 박근혜는 퇴진하라.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머리 박근혜는 사실 책임자라기보다는 빌려온 아바타거든요. 빌려온 사람이에요. 박정희 향수를 이용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세력이 빌려 쓴 거죠.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았죠. 저 사람이 생각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정상적인 대화도 안 되는 사람이다. 꿀벌과 꿀도 별이 안 된다. 자기가 그만둔 게 대통령인지 국회의원인지 잘 헷갈린다.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지 양성화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사퇴할 것 같고 지하경제도 지금 많이 활성화하시다가 결국 본인이 그도치에 걸려서 그분도 빈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빈말 아니었던 이유는 있죠. 온 국민을 통합합니다. 확실히 통합시켰어요. 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일치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그 사리분별 조차도 제대로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 한참 비관하는 그런 사람을 알면서도 우리가 못 말려서 이미 찍은 사람이 있어요. 멍청하다고요. 난 지난주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뽑았던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죠. 격차는 더 확대되고 국민들은 무시당했고 기득권자들은 더 강화되고 우리의 희망은 절망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저지른 몸통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디? 새누리당. 새누리당 해체하라!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이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이후에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였냐면 친일 내국 세력이 나라 팔아먹고 일본에 부역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기득권자를 복귀해서 말로는 독립을 했는데 실제로는
안리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 자들이 또 얼굴을 바꿔서 4.19에 다시 복귀해서 군사 쿠데타를 하면서 다시 군사정권으로 얼굴을 바꿨습니다. 친일 독재에 의해서 군사정권. 이 사람이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멀쩡한 사람 아무나 잡아가지고 너 간첩이지? 물어보고 아닌데요. 그럼 간첩 인정할 때까지 때려가지고 간첩을 인정하면 맞다고 되겠습니다. 사형으로 다음날 집행해버리고 이런 짓들 참 많이 하거든. 반인권적인 사람이. 제가 여기서 한 얘기 해가지고 이 얘기 꼭 하나 해야 되겠는데 박정희가 근대화에 관계 있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인정 얘기한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니 그러면 일제가 한국 침공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철도 놓고 다시 놨으면 공이 있다고 합니까? 아니요. 나 그 자체가 나쁜 거죠. 군사 독재정권 유지하면서 무슨 짓 했어요? 사람 죽이고. 실제로 경제성장을 박정희가 했느냐? 그 경제개발계획 자체는 이미 그 이전에 작년 정도 다 만들어놨던 거고 왜 한국, 일본, 독일이 전후에 이렇게 급성장했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자체적인 노력, 능력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 서방 선진국들이 소위 서방 선진국들이 공산주의 체제하고 맞부딪히는 지점에 있던 몇 개의 나라를 몰라가지고 자본주의 체제가 이렇게 우수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일, 일본, 한국을 집중 지원했어요. 우리한테 뭐 옛날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도 옛날에 빵 얻어 먹고 그랬죠? 우유 얻어 먹고 저도 금방 얻어 먹고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지원했죠. 차관 내주고 이 차관 내주는 거 가지고 누가 뭘 했느냐 재벌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막 집중 지원하고 해외 자본들 다 재벌들이 다 써서 그냥 불균형 성장 정책을 취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집중 지원을 받은 독일, 일본, 한국 중에서 한국이 왜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경제 발전에서도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재벌을 만들어서 이렇게 경제구조 엉망으로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군사 독재했고 인권 침해했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다 망가뜨렸죠.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점이 뭐 사람도 강도도 좋은 점이 있어요. 잘 되다 보면 조만큼 있다고 이만큼. 그렇다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아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공과 비율을 따질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근데 하여튼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박정희가 군사정권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죽었죠. 그것도 뭐 저절로 죽은 건 아니고 그 소위 민중봉기를 과하게 제압하려고 하다가 이 내부 의견 충돌로 김재규 같은 사람이 이거 이러다 큰일 난다. 나도 같은 이런 반민족 세력, 반민중 세력에 대해서 나도 살아남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민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그것도 결국 국민들의 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정치는 정치인이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은 다 지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던데 저는 그 바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국민이에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죠? 사실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탄핵 찬성자가 234명인데 이게 국회의원 300명의 78%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하는 날 탄핵 찬성 국민 여론이 78%였어요. 뒤져보세요. 진짜요. 네, 빈말 아닙니다. 이 234가 가진 숫자의 의미죠. 무슨 말이냐. 새누리당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압력에 의해서 투표에 참가했는데 그 비율이 딱 국민 탄핵 요구 비율하고 같더라 하는 거죠. 물론 숫자는 우연히 측면이 있겠지. 그죠? 누가 정치했어요? 누가 탄핵했어요? 국민이 한 거죠. 마찬가지로 박정희가 죽은 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맞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할 건 아니고 이 박정희 정권이 다시 사라지고 나니까 민주적 정권이 들어서서 야 우리가 드디어 숨쉬고 살겠구나 자유로운 나라에 살겠구나 했더니 이 학살 세력이 또 들어왔죠. 광주에 가서 머문 사람에게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부시고 기총소사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흔적이 발견됐다고 광주에 좀 그러죠.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결국은 누가 했느냐? 또 신군부라고 하는 변형된 이 독재 세력들이, 군사 독재 세력들이 또 이 기득권을 가졌죠. 이 자들이 나중에 뭐 했습니까? 6.29 선언 사기쳐가지고, 사기죠, 그거. 그거 당연한 걸 무슨 선언을 해.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국민들이 속았고, 야, 위대한 보통 국민이구나, 저분이 노태우가. 전두환이야 같이 총선거 생각도 안 나고 잊어버려요. 7년 만에. 응? 야, 위대하구나, 저. 좋은 사람이네. 진짜 보통 사람 잘 생각나면 대단하다. 이게 보통 사람. 여기 쏘가버린 거 아니에요? 응? 그것도 잘 만들어 돈 많이 줬겠지. 우리도 저런 카피 하나 뺏겨야 되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상당하다. 이런 방법으로 집권을 연장해 왔는데, 그 자리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그냥 쭉 이어온 거예요. 이름 필요하면 이름 바꾸고, 필요하면 갈을 넣다 다시도 합치고, 대부분 그것도 같습니다. 지금 전술적으로 살짝 찢어진 거야. 총알이 막 날라오니까 야, 피하기 위해서 싹 갈라진 거지. 왜냐면 화력을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치 새거인 것처럼 바른당이라고 뭘 발랐다 이 말이야. 원래 가장 부정의한 자리 정의당, 정의사회부의 소리예요. 정의당 얘기 아닙니다. 또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정의라는 말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정의라는 건 피해자죠. 가장 부정의했던 정치 세력이 정권이었고 사람을 쏴 죽였잖아요. 얘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정의사회부연을 긴치를 내서 가장 나쁜 자들입니다. 바른당도 내가 보니까 원래 바른 사람들은 바른당이라고 안 그래요. 그죠? 원래 바른 사람이 원래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다 쓰고 다닙니까? 얘는 다 안 착해서 그렇게 안 착해서 그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을 유능하고 책임하고 전혀 민주공화국의 국민 구성원의 자질을 갖지 못한 사람임을 뻔히 알면서 집권을 위해서 그를 세우고 그거를 통해서 집권한다는 그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이 정치 세력이 실제로 몸통이죠, 그죠? 근데 이 몸통 말고 또 있어요. 옛날에는 이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을 통제를 했습니다. 근데 종적 관계로 예를 들면 이건희의 아버지 이병철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권력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뇌물 주고 빌고 이래서 사카리 밀수하고 이러면서도 키워왔죠. 좀 봐주세요. 이거 좀만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역관계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정치 권력이 가가지고 재벌한테 빌어야 돼. 아이고 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거나 먹고 이 정도 해. 그리고 나 사면시켜. 내 손씨한테 얼마 좀 이거 정도는 주면 되지. 이렇게 던져주고 말 사주면 돼? 말 사주고 합도 들어가? 합도 또 뭐 필요해? 네. 이 짓 하고 있는 거죠. 이 사태의 진짜 뿌리, 정치 권력은 이제 바뀌어도 이 뿌리 권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재벌이죠, 그죠? 이 나라의 진짜 실력, 이 나라의 진짜 지배자,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자는 누구예요? 재벌 기업이 아니라 재벌 가문이죠, 그죠? 그걸 우리는 재벌이라고 부르죠. 내가 재벌 체제 해체하자 이랬더니 재벌 기업 없애자는 얘기라고 계속 누가 써가지고 사람들이 똑같이 알아도 이재명이가 재벌 기업을 없애자는데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지? 제가 그 기업을 없애자는 그런 무식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재벌 가문들이 지배하는 이상한 시스템을 해체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을 하고 기업 자체, 주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활동하는 정상적 기업으로 만들자.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재벌 총수 구속하면 재벌 주가가 올라요. 재벌 가문들을 다 경영일선에서 내쫓고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 주가가 재벌 삼성전자 300만 원 갈 겁니다. 재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소수의 재벌 가문 황제들이죠. 황제들. 이 황제들이 이 나라를 진짜 지배하고 그래서 이 사건의 우리 재벌 체제 해체하자. 우리 많이 나오죠.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 구속해야죠. 근데 정치인들이 이재용 구속하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나밖에 없더라고. 무섭거든. 왜냐하면 이 나라의 진짜 권력자입니다.
받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뭐 받아먹긴 했는지도 모르고, 그건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 나라의 진짜 지배자들은 재벌이고, 그 재벌 중에서도 재벌 가문인데, 이럴수록 우리가 금기에 도전하는 우리들이, 제대로 된 나라 만들자는 우리들이, 이럴 때일수록 해버려야지. 재벌체제 해체하라! 재벌체제 해체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그죠? 네. 아니, 다른 기업이 그런 짓 했다고 그러면 구속되고도 남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성남에 있는 어떤 기업이 이재명한테 돈 주고 무슨 허가받았다.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영장 기각되겠어요? 바로 시장실 출범해버렸겠지. 네? 시장실 되겠지. 근데 우리는 힘센 자라는 이유로 처벌조차도 잘 받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야,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변호사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해보려고 내가 저희가 변호사라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걸 연구를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진짜 이익을 본 것도 재벌 이재명, 부탁한 것도 이재명이고 돈 준 것도 이재명이고, 그리고 그 부탁을 박근혜가 들어주고 최순실이 돈 받아먹고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문영표가 그 국민연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시켜서 이재명이 3조 원 정도 이익을 봤다는데 그 이익은 이재명이고, 그런데 문영표는 구속됐어요. 이 나무의 저기 곁가지의 끝에 달린 이 포리의 끄트머리는 구속됐어. 근데 이 몸통은 빠져나왔어. 이게 납득이 됩니다. 우리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재용의 상속을 도와준 기념으로 박수 한번 하죠. 별로 안 느끼셨나봐요. 이 중에 국민연금 든 사람이 별로 없나봐. 축하합니다. 도와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처럼 돈이 남아보니까 도와주는 거지 뭐, 그죠? 힘이 나 죽겠네. 이런 나라지, 이런 나라. 그래서 이 뿌리 재벌공화국, 그 실제 책임자, 범죄 행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꺼리껴하지 않는 이 망나니 같은 이 기득권 집단들을 이번에 꼭 청소를 해야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는 나라가 됩니다. 네? 기념으로 하니까 20분이 지나가버립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뭐 의야 기회가 되시면 제가 한 얘기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신 분도 많을 테고, 또 뭐 이 중에 사실 내용 다 알면서도 같이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오신 분도 많은지 압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한번 모여서 우리도 외롭지 않구나, 우리도 이렇게 뜻을 같이 할 동지가 많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경제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경제 얘기를 좀 잠깐만 할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북 관계 얘기를 좀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어요. 뭐 이 중에 저처럼 고등학교 안 나오는 분도 있겠지. 그러나 그래도 대충은 알죠. 경제란 도는 거다. 돈은 돌기 때문에 돈이다. 이 정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 드렸는데, 대전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예를 든 거예요. 승진하지 마시고. 현실에 거의 가깝다 보는 거죠. 그런데 대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나가는 관광객이 어느 호텔에 들어갔어요. 네, 오늘 제가 10만원 내고 이렇게 구워겠습니다.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만원 들어오니까, 야, 저 방에 지금, 침대 고장난 데 빨리 고쳐라. 내 손님을 갔지. 그래서 침대 고치고 어떤 침대 가게 샀어요. 침대 가게 주인은, 야, 내일까지 진짜 물건 못 팔아가지고 내가 술 한잔 먹는 건데, 야, 막걸리 한잔 먹으라고. 내가 친구들 불러가지고 10만원씩 막걸리 먹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막걸리 주인이, 야, 드디어 10만원을 만져보네. 이래가지고 친구한테 빌렸던 빚을 갚았어요. 그 집은, 어우, 10만원. 빚 받았네. 이래가지고 10만원 가지고 전에 그 호텔에 외상으로 묵었는데, 그 외상으로 묵은 그 호텔 빚으로 가서 주인한테 갚았어요. 주인이 딱 10만원 주로 받았어요. 근데 손님이 다시 왔어요. 이 집에 안 잘랍니다. 그럼 돈 10만원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경제예요. 들어올 돈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순환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돈은 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에 우리가 재작년 1,559조 원의 총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내가 얼마 전까지 숫자별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숫자 750조, 30대 재벌이 750조의 산해유곡을 쌓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770조 또 바뀌었더라고 사이에 770조 늘어났어요. 1년 국민총생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 30대 재벌의 산해유곡 공부가 있어요.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돈이 처리가 안 돼요. 빌려주려도 빌려줄 데가 없어요. 또 은행에 가니까 이자를 안 줘요, 이자를. 이제 보관료 줘야 될 판이에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경제가 돌아가다가 딱 서버립니다. 그러면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대공황이죠. 그러면 750조, 770조 쌓아놓은 대기업은 좋습니까? 거기는 물건 팔 데가 없어가지고 기업도 나중에 결국 망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피 한 통일 때 어떻게 합니까? 손톱 따지, 손톱 따지. 제가 이제 잘 따요. 반을 걸죠. 네? 이러면 피가 통하면 체한것도 막 내려가 그러잖아요. 그죠?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어요? 재벌 대기업이 스스로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우리가 달라면 그 사람들이 줍니까? 안 주죠. 바로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즉 권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고 누구한테 다 권력을 주는 거예요. 권력이 뭐예요? 자기 뜻에 반해서 어쩔 수 없게라도 하게 만드는 힘을 권력이라고 불러요.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원래 경제를 살리려면 대통령이 어이 재벌들 당신들 그 금고 안에 돈 쌓는 거 너무 많지? 앞으로는 그만 쌓고 1년에 버는 돈 중에서 계속 쌓으면 뭐하냐? 니도 죽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500억 이상 버는 것 중에서 8%만 내라. 8%만. 1조 원 더 벌면 800억만 더 내라. 이렇게 모으면 한 15조 원 되거든요. 대상자가 44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민들한테 복지 지출하고 고등학교 다니기 힘든데 그러시죠? 고등학교 힘드니까 고교 무상급도 좀 해주고 아이고 치료비 때문에 집안 망해가고 있죠? 치료비도 좀 내주고 아이고 저기 먹고 살기 어렵네. 기초임금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돈 가져가면 씹어 먹습니까? 요 돈을 가지고 다시 동네에 쓰죠. 쓰면은 그 돈은 결국은 누구한테로 가요? 또 기업으로 또 가죠. 그러면 돈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바로 정부죠. 근데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아이고 770조 쌓으셨어요.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좀 더 쌓으셔야죠. 그래가지고 그것 좀 힘 세주고 아이고 세금을 거의 많이 내고 계세요. 좀 깎아드릴게요. 부자 감세해드리고 그리고 야 노동자들이 무슨 놈의 회사에 데모를 저 잡아넣어. 그래가지고 잡아넣고 아이고 1.5배 주고 연장근로 시키려는데 보니까 0.8배밖에 안 주고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52시간만 일하라 그랬더니 자꾸 60시간 시키고 그래. 아이고 근데 60시간 시켜야 되겠어요. 68시간까지 시키세요. 노동부가. 그래 어떻게 돼요? 사회자들은 어이구 이게 웬 떡이냐. 원래는 2명 고용해서 쓸 거를 더 싸니까 한 명한테 2명 몫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임금은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노동자를 쥐어짜는 거죠. 야, 징소리 하지 마. 뭐 67시간 일하는 거지 뭘 그래. 68시간까지 됐잖아. 이 짓을 하니 경제가 살아납니까? 네? 계속 더 쌓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상위 10%가 1년 국민 총 소득의 48%를 가지고 있어요. 10%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기엔 여러분 다 합의 50%쯤에 속할 거야. 예. 혹시 모르지, 뭐, 그 중에. 혹시 목사님은 더 위신가요? 잘 모르겠고. 국민의 50%는 1년 대한민국 총 소득의 5%를 나눠 갖고 있어요. 5% 가지고 국민의 절반이 나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손가락 빨다가 결국 뭐 합니까? 대출 받아야지. 대출 받아가 안 되면 이제 신용불량 되고 이제 길바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격차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상위 10%가 지금 얼마 갖고 있냐면 그 사이에 또 변했더라고. 이 매년 밖에 매년
내가 전에 외운 숫자는 45%였거든요.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게 참 66%인데 재산의 66%. 수입의 45%였는데 48%로 또 그 사이 변했더라고요. 이 하위 50%, 국민의 절반은 2% 가지고 나눠 갖고 있어요. 국민의 절반 이상은 거의 다 거지 재산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빚쟁이. 이러니 경제가 살 수 있어요? 구매력이 생깁니까? 기업이 물건 팔 수가 어떻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이죠.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되냐? 그 권력이 해결해야죠. 그 답은 간단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노동자들의 힘을 키워서 노동조합 만들고 단체 만들고, 여러분 여기 체인점 하시는 분도 계신데 체인점 하면 1대1인데 그 체인점 한 게 무슨 힘이 있어요? 본사에 싸웠다가 잘릴 판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체인점끼리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공동교섭을 해야지. 확 우리 다 문 닫아버린다 너. 응? 그 수수료 내려라. 물건 공급료 내려라. 이렇게 하면 힘이 생기죠.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라고 헌법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힘을 키워서 싸우게 하고, 싸우게 하면 노동자들이 회사 망할 때까지 싸웁니까? 자기 죽게? 그렇지 않죠. 계속 그래. 노조 생기면 회사 망한다고. 삼성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응? 무슨 무노조 정책이야. 헌법 위반을 사시로 삼고 있어. 응? 말이 돼요?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삼성의 사시로 삼고 있다고. 노조에 삼성은 노조 없다. 딱 옛날 박정희 간지 딱 똑같이. 그래서 방법은 노동자의 힘을 키우고 현장에 불법 노동하는 걸 철저히 금지시키면 일자리 확 늘어나고요. 월급 올라가는 게 좋은 일자리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 소득이 늘어나는 중산층 되고, 그럼 물건 많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도 좋아져요. 그리고 기업 활동도 활발하게 된다. 근데 제가 가슴 아픈 거는 정치인들은 노동자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민노당쯤 돼야 해. 정의당쯤 돼야 해. 민주당 안 해. 왜요? 반기업 분자로 찍힐까봐. 텔레비 신문 방송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떤 정치인 보고 저 사람 반기업인이네. 이런 표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노동자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정치의 불문율입니다. 불문율. 그럼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야지. 노동자들을 불법 노동을 못하게 40시간만 일해라 법률적으로. 그래도 1년에 4, 5, 20, 54주로 4, 46하면 5,100몇 시간인데 이게 세계 최장 근로시간에 속한다고요. 40시간만 일하게 하면 진짜로 초과 근로 시키면은 50% 월급 더 주게만 하면 이거 안 지키거든요. 사실은 노동부가 또 나서서 안 지키게 하고 있어. 지금 노동법 위반에 지침을 주고 있다고. 이 1.5배 주라는 규정만 잘 지켜도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현재 상태로 20조가 늘어난대요. 네? 20조. 그럼 20조 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히 돈이 없어 못 쓰잖아. 바로 써버릴 거 아니에요. 또 안 쓰시는 분도 있구나. 우리는 그래. 그냥 아이고 이거 왜 빌려서 써야 될 판인데 지금. 소비 성향이 높아서 경제의 기여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1.5배씩 진짜 주게 하면 그 수입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1.5배 주고 하겠어요? 새로 고용하겠어요? 새로 고용하죠. 그러면 일자리 몇 개 생겨났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269만 개가 생겨요. 지금 대한민국의 실업자가 100만이에요. 그래서 막 100만 넘었다고 난리야. 이거 절반만 해결해도 그냥 이 노동자가 없어가지고 막 빌로 다녀야 돼. 아니 우리 회사 와서 일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월급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보수가 올라가면 노동자 소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가 좋아져요. 이 너무 당연한 일을 힘센 사람들 편 만드는 권력을 만들어 놓으니 이 자들이 억강구약 힘센 사람의 형벌을 억제시키고 힘없는 다수를 부추겨서 같이 살으라고 하기, 그걸 안 하고 힘센 데 붙여가지고 힘약한 다수를 압박해가지고 쥐어 뜯는 데 같이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뜯어 고쳐야 되겠죠? 또 있어요.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마음만 먹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도요, 자기들끼리도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반성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야 우리 너무 많이 먹는다 이거. 야, 뭐 있잖아요. 저기 그 초원에서 야 토끼 저 다 잡아. 한 마리만 먹으면 되는데 10마리. 너 몇 마리 잡았냐? 나 우리 20마리.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네?
이걸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참고 있는 대재벌에 대한 생각 있는 기업인들도 야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반성하고 있어요. 좀 뜯어고치라고. 그런데 안 해요. 이게 생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 권력이 강자한테 빌붙어서 약자들을 수탈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년에 말이에요. 제가 증세한다고 그랬더니 나를 포퓰리스트라고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자꾸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증세하자면 그런 욕이 통하는데 옛날에 제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 의욕이 많아서 좋은 분이었잖아요. 제가 배우고 싶은 분인데 근데 이분이 좀 섬세함이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상대를 우리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신 거죠. 네? 그래서 박수 한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타산지석 삼아서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냐? 증세를 다 하자는 게 아니고 500억 이상 버는 회사만 하자. 대상이 440개밖에 안 된다. 440개. 440개밖에 안 되니까 440개를 제한 59만 몇천 개는 몇천 몇백 개는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그 증세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항이 아니라 저항이. 440개 뭐 삼성, 현대 이런 데서 달려 들어봤자 국민들이 너 좀 이래. 문제는 이게 440개 기업 5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데가요. 합치니까 영업이익이 1년에 한 170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쌓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8%만 내라. 네? 같이 그냥 똑같이 8% 내면 죽습니까? 뭐 해외 탈출한다 그래요. 기업이 대한민국처럼 세율이 낮은 데가 없고 대한민국처럼 나쁜 짓 해도 처벌 안 되는 데가 없고 대한민국처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천국이 없는데 미쳤다고 해외로 나갑니까? 그 나갈 리가 없죠. 1조 원 버는데 800억 더 내라고 한다고 해외 나가겠어요? 이래봤자 우리 OECD 평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올려봤자. 그래서 그 세금을 좀 걷자. 옛날에 다 깎아줬으니까. 옛날에 다 깎아준 거 아닙니까? 깎아가지고 이걸 22%를 30%를 올려도 미국 35%, 일본 34%, 네? 프랑스 34%, 독일 30%, 여기보다 낮아요. 네? 낮다. 그러면 15조 원이 걸친다. 1년에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10억 이상 버는 거에 10%만 더 내라, 세금. 여러분 해당이 없죠? 해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워해야 돼, 좋아해야 돼.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10억 이상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6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6천 명 안에 못 드는 거지. 네. 배 아프죠? 그래서 세금 더 내라. 그렇게 하면 1년에 2조 4천억 정도를 거둘 수 있다. 평균적으로. 4년, 5년 평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6천 명이 1년에 25조 원을 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얼마나 불평등이 심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세금을 조금만 걷어서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출해라. 정부 지출을 늘려라. 근데 정부 지출을 늘리는데도 저 4대강 같은 거 하면 경제 유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땅바닥 사가지고 메기나 죽이고 말이야. 네? 지금 금강에 그 메기, 저는 사람 키만한 메기 죽은 사진 봤어요? 최소한 300~400년 살았을 텐데 걔가 왜 죽어야 되냐고 도대체. 그 죽어 떠내려왔잖아요. 왜 그런 짓 하면서 돈을 수십조를 날리냐. 근데 그건 경제 유발 효과도 없어요. 진짜 경제 유발 효과가 큰 거, 이거는 인적 투자입니다.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 교육비 지출해서 교육하게 해주고, 이게 진짜 투자죠. 아니,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인간들은 꼭 무슨 뭐 건물 짓고 무슨 기업한테 주고 강자한테 주는 건 투자라고 하고요. 이 힘없는 다수 국민들한테 주는 건 낭비래, 공짜래. 공짜밥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공짜라고 그러고 나눠주는 거라고 그러고 포퓰리스트라고 그러고. 응? 그게 왜 공짜입니까? 국민이 낸 돈인데. 그리고 투자율을 따지면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돈 주고 다 써버리잖아. 응? 근데 그거를 토목업자 저 자원 외교한다고 저 주는 게 이 브로커들 이런 데 주면 그 경제 위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다 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금을 좀 더 걷어들여서 국민들한테 직접 지출을 늘려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라죠. 소득, 가계 소득을 늘려주면 그게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된다. 또 한 가지 있죠. 이 대기업들을 포함한 경제적 강자들이 너무 횡포가 심한데 그 횡포를 못하게 하고 못 부리게 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거 됩니까? 안 되죠. 삼성, 현대, 하나 등등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부당 내부 거래 해가지고 돈 빼돌리고. 저기 우리 사회 해산하면 그 일감 확 몰아줘가지고 불법 편법 상속하고 중소기업들 쥐어짜고 노동자들 쥐어짜고 남들 저기 기술 개발하려고 할 때 벌써 젊은이들이 막 세심한데 이야 드디어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잘못 나서야지 뭐 옆에서 쓱 뺏겨가지고 못 쓰게 만들고 이거 문제 삼으면 검찰은 그쪽 편들어서 죄가 안 됩니다 그러고 기껏해야 실무자 하나 잡아다가 벌금 몇 분짜리 끝내버리고 이러면 이게 경쟁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 못하게 철저하게 맡기면 해도 즉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기만 해도 경제가 살아날 거다. 요 세 가지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거, 노동자를 구해서 노동 일자리의 질을 올리고 또 월급 많이 받게 하고 또 일자리 나눠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게 하고 실업을 줄이고 또 초고소득의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세금 조금만 요만큼이 서민들한테 이만큼이야. 네? 그 사람한테 이만큼인데. 그래서 우리 다수 국민들을 위한 복지 지출을 좀 늘리면 그러면 이게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게 이재명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최고의 자기유서는 실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강자들의 횡포를 막는 거예요. 그 자들하고 유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들하고 싸워야 돼요. 싸우는 데 희생이 깔아요. 기스나 타고 이러고. 기스나고. 잘못하면은 어느 날 마티즈 타고 번개탄 피워놓고 죽어 있을지도 몰라. 싫어한다고 내가 미리 말하잖아. 난 그렇게 해도 자살하니까 꼭 조사해달라고. 응? 그럴 수도 있다 말이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목숨 걸고. 군사독재 저항에서 싸우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죠. 이 군사독재보다도 더 강한 경제 권력한테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싸워서 정상적인 경제 질서만 만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 않고 이렇게 미래가 없고 암담하고 애도 안 낳는 나라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한번 열심히 싸워가지고 정상적인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돈 쓰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학이 얘기했죠. 작년에 1600조 국민총생산인데 그중에 국가 예산이 400조 지출합니다. 400조. 그냥 한 4분의 1쯤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좀 OECD나 이런 데 비하면 아주 적어요. 25% 3%밖에 안 되니까. 좀 적은데 이 지출을 잘하면 또 좋아져요. 아까 내가 아주 극단적인 나쁜 사례로 순실이 예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쓱 넣고 해외로 날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경제 유발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경제 유발이 되게 제대로 쓰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국민들한테 직접 지출하는 겁니다. 네? 그게 복지죠, 그죠? 이 복지 중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개발한 거예요. 제가 개발한 거하고 전 세계에서 연구한 거 두 개 섞은 건데 첫 번째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경기 활성화한답시고 추경을 20조씩 해서 풀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추경 맛봤어요? 못 봤어요? 맛본 사람 중에 그런 맛도 못 보고 아이고.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빚을 내서 추경이라는 걸 해가지고 돈을 써버리는 건데 지출을 해야 이제 경제가 사니까 우리 서민들은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경제에 어떤 기여가 되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에 28조 원 정도만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2,800만 명, 그러니까
0세부터 29세까지 다 어렵잖아요. 애들 키우는데도 어렵고, 교육시키는데도 어렵고, 취직하는데도 없고, 대학 다니는데도 어렵고 하니까 29세까지. 65세 이상 자꾸 종이 죽다가 자꾸 괴롭다고 자살하고 이러니까 슬픈 일이죠. 자살률이 노인 자살, 청소년 자살, 일반 자살률 3개 이 자살률 세계 최고를 10년 동안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16,000명이 자살하는데 한 개의 웬만한 도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살로. 엄청난 수가 죽죠. 하루에 40몇 명씩 죽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시간도 죽고 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러지 않도록 기본소득이라도 줘서 최소한 입에 풀칠을 하게 해주자. 응? 이렇게 하면 장애인 전부 주고 농민 전부 주고 65세 전부 하고 29세 이하 싹 다 하면 얼마 드냐? 국가예산 400조 중에서 겨우 28조들은 7%.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주면 가끔씩 땅에 묻는 사람이 있어. 그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못 묵도록. 또 여기 대전에다 줬는데 꼭 서울 가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경제가 집중되잖아요. 그죠? 요걸 못하게 대전에서는 대전에서 받은 건 대전에서만 쓰게. 반드시 쓰게 대전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쿠폰 이런 형태로 대전의 자영업자한테만 써라. 라고 하게 되면 대전 경제가 살겠죠? 대전 경제가 살 뿐만 아니라 대전의 자영업자. 다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야. 자영업자들이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죠. 그러면은 전국의 자영업자가 56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평균 600만 원 정도의 매년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씩 매출을 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정도의 비용을 조달하겠죠. 그럼 그 자영업자도 좋고 경제 순환도 잘 되겠죠, 그죠? 이거를 어제 제가 채널A에 방송을 갔는데 채널A 기자가 저한테 슬쩍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재명 씨랑 깔라고 자기들이 검증한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한테 가서 물어봤대. 이게 지금 뭔지 뭐가 문제냐. 진짜 훌륭한 거라서 손을 댈 데가 없다. 아니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유수한 경제학자들이 만든 거거든. 뭐 물어보면 하지. 제가 누구처럼 대도 않는 소리 하는 거 맞습니까? 응? 저는 꼭 지킬 얘기만 하고, 왜냐면 정치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증을 해줍니까? 담보가 있습니까? 말만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믿어요? 말하면 지키더라. 저번에 돈 줬더니 떼먹더라. 저거 떼먹는 분. 저기 돈 안 빌려주지 내가. 그죠? 여긴 줬더니 금방금방 갚더라고. 날짜 지켜서. 그럼 여기다 빌려주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맡기는 건데 약속을 하면 지키더라. 한번 말한 건 지키더라. 그리고 말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 않더라. 그걸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검증해서 실현 가능한 안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받을 만하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뉴딜, 이재명식 뉴딜 이렇게 이름도 붙이고 그러는데 결국 문제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70년 동안 이 권력을 대체적으로 강자 중심으로 행사하는 사람들만 겪어가지고 일단 정치를 믿지 않게 되고, 두 번째로 정치를 통해서 뭔가 내 삶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는 것, 거기서부터 내 삶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 분명한 거예요. 네. 자, 시간도 다 돼가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들이, 저는 그렇게 된 삶을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들이 그야말로 자식을 새끼라고 그러지 보통 이쁘니까 한 명도 안 낳겠다 이러지 말고, 야, 서너 명씩 낳아가지고 얘를 키워가 얘는 어떻게 잘 자랄까? 얘는 어떻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손도손 인간적으로 살아야 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면 나도 내 인생도 이 모양 이 짝인데 내 인생도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놈 가르친 지 한 3억 든다 그러고 탈탈 털어서 해도 나중에 장가도 못 가고 일자리도 못 가고 비리비리하거리게 내가 왜 애 낳냐? 얘 안 낳겠다고 하지만 신혼부부가 70%를 해요. 한 명만 안 낳으니까 신혼부부의 70%예요. 얼마 전에 신혼여행을 낳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중에 실수로 낳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대회가 안 나서는 사람이 70%. 이게 얼마나 정말. 근데 이 암담한 현실을 보시려면 결국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고, 그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재벌들이 저렇게 엉망진창이 빼다고 해도 정치 권력이 정신 바짝 차리고, 특히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불법을 쳐주는 것은 친구고, 그 남편이고, 형제고, 측근이고 싹 다 잡아넣어라 라고 해야 정치 권력이 정치권이 없을 거고, 그러면 세상이 좀 깨끗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경제 돈 많은 사람도 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기까지 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이 미국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또 취임한 후에 뭐 FTA를 없애버린다는 등 뭐 앞으로는 뭐 미국의 불이익한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고 막 겁주고 그죠? 또 한국한테는 야 주둔비 올려라 미국은 확 철수해버린다 겁주고 거기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판단하는데 일본하고도 몰라 그 사람은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 그 위안부 합의 이런 거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위안부 본인이 싫다는데 왜 강제 합의를 시켜? 응? 그 말이 안 되죠. 무슨 수로 개인의 피해를 국가가 마음대로 나와서 합의합니까? 국가가 하는 합의는 지 아버지가 다 했어 옛날에. 근데 뭐 국가가 할 합의를 왜 두 번 하냐고. 그죠? 이게 이상하죠. 이런 거 일본의 군사정보 제공하는 거 이거 잘못됐죠. 근데 일본이 아직도 소위 침략 야욕을 난 버리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이고 침략 사실 인정도 안 하고 미안하다고도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독도가 지낼 거라고 가끔 우겨가지고 나중에 그거 빙자해가지고 필요할 때 확 전쟁 일으키려고 지금 분쟁 지역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왜 군사정보를 줘요? 일본하고 북한하고 군사적 측면에서 차이라면 딱 5년 텀이 있다는 정도예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기 바로 5년 전까지 일본은 한반도를 침공해서 지배하고 있었죠. 5년 차이로 하나는 우방이고 군사정보를 줘야 되는 우방이고 하나는 절대로 대화도 아무 안 돼서 팍 잘라 그래야 되는 적국입니까?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근데 거기에다 군사정보를 주고 이런 것들 다 고쳐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경제 문제, 또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처한 세계사적 또는 역사적 위험에 대해서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까운 전쟁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꼭 권력 교체기에 주변 강국들의 권력 교체기에 외교를 잘못해가 한쪽에 줄 섰다가 꼭 두 번씩 침공당했어요. 이 나라가 망할 짓을 하는 거죠. 대개 우리나라 망하거나 침공당하면 딱 그 중원의 권력이 교체될 때 이상한 짓 하다가 그 짓 하는 거예요. 양다리 작전을 썼어야지. 양다리 작전을 해야지. 그런데 이 반도 국가는 강대국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위기적 요인과 기회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위기 요인은 그런 거죠. 이 줏대 없이 여기서 달라면 요만큼만 가지고 죽으라면 이쪽에서 야 너 저쪽 손가락 한 개 줬지? 너 인마 팔래나? 팔은 아니고 팔목까지만 가지시죠. 너 저기 팔목 줘서 너 발목 내놔. 이제 그거 안 되고 발가락만. 이러다 보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할 수도 있죠. 주변 강국의 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즘에 뭐 달라면 제가 좀 달라는데 어떡할까? 주지 마. 제가 주지 말라는데 너희들 한번 싸워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 얻어야 게 있으면 달라 그러고 안 돼. 그럼 저쪽하고 논다 그러면 내가 저쪽이 편먹어버린다. 두테르테가 지금 중국하고 군사 경제적으로 근접하는 바람에 미국이 난리 났어요. 전에 미국이 필리핀 우습게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두테르테가 미국 됐어. 중국하고 군사행위를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특사 보내고 비리로 가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다 보시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법 안 지키고 인권 우습게 하고 사람 함부로 쏘고 이래가지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자국 중심의 외교는 잘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이해다. 그래서 이 반도 국가들은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대원칙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국가 이익은. 그래서 여기저기 휘둘리면 안 돼요.
아, 우리 오빠 시진핑이 좋아하는구나. 가가지고, 그랬다. 미국 오빠가 승질 화내니까, 왜 이러세요, 오빠. 너 대신에 이거 좀 내놔봐. 아, 네. 중국, 너 줬어. 너 뭐야? 에이, 확 때려버리고. 여기 가서 맞고, 저기 가서 뒤통수 맞고, 딱 이래 됐죠. 근데 이 상태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서 그렇지. 이거 어떡할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한, 미, 일 군사동맹을 맺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매개체가 사드예요. 사드 매개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한, 미, 일 이렇게 봉쇄전을 치니까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봉쇄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뚫어야 돼요.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핵 미사일 개발 제재에 중국이 쓱 빠져버렸어요. 말로는 하는 척 하는데 뒤로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약해지면 자기가 소년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경제제재 때문에 여기 대전은 중국 관광객 꽤 올 텐데 여기 옛날에 숙박 때문에 대전을 많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요새 숙박하시는 분 좀 어때요? 대전도 타격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1시간 가는 건 우습게 알거든. 2시간 정도. 서울서 구경하다가 여기 와서 자고 밥 먹어도 서울 갔다가 자고 서울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대전을 많이 옵니다. 제가 알기로. 안 와요. 요새. 명동에 손님 없어요. 제주도 손님 없어요. 롯데 지금 중국 때문에 죽을 지경이죠. 중국 진출 기업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계속 입을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는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치닫고 있습니다. 진짜 사드 문제는 심각해요. 이 사드는 중국을 지켜보는 눈이라고 중국은 판단하기 때문에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남북의 군사 충돌을 걱정해가지고 진짜 전쟁 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막 1년에 40조씩 써가지고 막 방위 국방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이 저쪽 한반도가 아니다 어디서 군사 충돌이 발생했어요. 한판 뭐 떴어. 그런데 중국을 쳐다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감시하고 있는 눈이 어디입니까? 사드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미사일 때려버립니다. 첫 번째 타격 지점이. 우리 이 중에 혹시 길에서 좀 씹어본 분 계세요? 여기서 해본 분 있나요? 이거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눈을 찔러야 되는 거야. 내가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 보긴 했어. 옛날에 그 조은진인가? 나보고 뭐라고 그래서 양아치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이게 양아치 봤다. 조은진 야 그 양아치 본 게 처음이다 이래가지고 좀 시끌시끌했는데 약간의 이 감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미중 충돌로 인해서 한반도가 전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손실이죠. 전쟁 위협 생기지요. 또 이것 때문에 남북 관계가 냉각돼가지고 평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여기 때문에 손실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잘못된 걸 되돌려놔야 정상이 되지. 이미 잘못된 걸 어떡하냐 이러면 어떻게 해? 네? 이런 거 하라고 대통령 뽑는 거죠. 쉬운 거 할 거면 말로 뽑아요. 쉬운 거 할 거면 뽑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장관 시키고 서기관 시키면 돼. 우리 서기관 과장님 본인이 사인해가지고 빨리 처리하세요. 이러면 되지. 이거 뭘로 대통령 뽑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한반도는요. 역사적 관점에서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진짜 전쟁의 위험에 엄청나게 노출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위험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00년에 한 번 전쟁이 난다고 치더라도 보통 한 번 하면 300만에서 500만씩 죽잖아요. 그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이 가능성은 요만큼이라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유가 확 많이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기려고 국방을 강화합니까?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하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국방도 하는 거고 안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군사적으로 위험해졌죠? 전쟁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시작됐어요.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이 사드 배치 결정.
이거를 다시 힘들어도 되돌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당이 왜 못합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퇴임하기 전에 막 설치하고 가버리려고 하다가 좀 빨리 나가게 됐어요. 보니까. 진짜 다행이죠. 그래서 해결의 길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합의를 끌어도 바꿀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 당인데. 그래서 이 외교 관계에서 자주적 균형 외교를 하려면 강단이 있어야 돼요. 자기 중심이 확실해야 됩니다. 저기 주변 강국들 보세요. 푸틴 한성질 하시죠? 김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시진핑. 저 착하게 보이고 그러지만 가지고 놓은 겁니다. 아베. 대단한 군국주의자지, 사실. 그리고 외국인이 설마 안 나오겠지? 트럼프까지. 여기서 휘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갈갈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정상적인 국제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중심이 확실한 용기 있는 국가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군이 자꾸 주둔비 더 많이 안 올려주면 지금 더블 불렀거든? 트럼프가 더블 불렀잖아요. 그죠? 더블까지는 아니어서 다행이나. 더블을 불렀는데 근데 왜 우리가 더블을 줘야 됩니까? 맞아, 안 줘버려야 돼. 가라고 해야 돼까지 얘기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보일 것 같고, 이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반도만을 위해서 안 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자기들 필요해서 와 있는데 이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하면 북한이 남침을 해도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해서 방어에 가담할 의무가 없어요. 몰랐지? 방위 조약 한번 읽어보세요. 군사 개입은 미국의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대통령이 결단이 있어야 개입하는 거지 그냥 자동 개입이 아닙니다. 그 뭐야 이거 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북방위 군대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동하는 신속기동부대로 바뀌었고 여기는 임시 주둔지입니다. 거기다 왜 우리가 더블까지 주워가면서 주둔비를 다 내야 됩니까? 전자권도 없는데. 전자권도 없는데. 이걸 더블 올리잖아요. 사드 유지 운영비를 다 내야 돼. 왜? 주둔비니까. 이거 뭐야 도대체? 우리가 봉이요? 우리가 종속국가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일은 18% 내고 일본은 50% 내고 우리는 77% 내고 있다. 왜 우리가 더 많이 내지냐? 최소한 일본 이하로 깎자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협박을 하겠죠. 나 집에 간다. 가봐. 라고 얘기해야지. 못 갑니다. 못 가지. 왜냐하면 미국은요. 그 부대가 미국에 있으면 돈이 안 듭니까? 주둔비가? 더 비싸요. 미국에서 주둔하면요. 환경오염 시키다 큰일 나. 땅에다가 뭘 묻고 이런 짓 하대. 와이해잖아. 그죠? 그거 하면 그 복구 비용을 다 내야 돼요. 강에다가 패널 버리지 저번처럼. 그러면 이게 다 배상해야 돼요. 한국에는 막 땅에다가 막 온갖 거 다 갖다 묻어도 되고, 에? 강에다가 막 패널 막 버려도 되고, 미군 지나가는 뭐 여자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 봤자 아무 문제 없어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화해야 된다. 우리가 우방 관계로 관계는 강화할지라도 대등하게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자주 독립국가의 위상은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에 철수하겠다 이렇게 겁준다고 해가지고 달라는 데 다 줘요? 해달라는 데 다 해줘? 우리가 무슨 봉이야? 그리고 북한이 뭐 침공하면 어떡할래?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거 미국의 군사 전문기관이 평가한 거예요. 제가 한 말 아니야.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1위예요. 방위비를 지금 현재 올해 40조 3천억을 씁니다. 40조. 근데 이거 북한의 1년 총생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1년? 30조래요. 1년 총생산이 30조. 잘 봐줘서 40조. 40조라고 해도 우리 경제력의 40분의 1입니다. 우리 1600조거든. 1위였어요? 여기 2015년까지 7위야.
2015년에도 이제 16년에 11위가 됐고 2016년에 북한의 군사력 순위는 얼마냐? 25위요. 미군 빼고야 이거. 그러나 북한의 전투기 숫자 많고 우리는 전투기 숫자 적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죠. 북한의 전투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전투기는 이렇게 이걸로 자동으로 띡 하면 자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뒤에 탄 사람이 야 포탄 가져와봐. 그리고 야 저 어디냐? 이거야 돼. 이런 전투기를 가지고 다니는 전투기. 이걸 숫자로 치고 있어 숫자로. 그래서 숫자 많지 당연히 6개월 전에 만든 건데.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그래서 하도 돈이 남으니까 맨날 방위비리 저질러. 미국에다 무기 사준. 지금 10년 동안 사준 무기가 미국에 33조 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결정적인 거죠. 8조 원짜리 차세대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인데 전투기가 전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전투를 못하면 전투기를 지금 8조 원을 주고 사왔어요. 여러분 신문에서 봤죠? 핵심 기술이 없다라고 우아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 뭐예요? 전투 기술이지 나는 기술이겠어요 그게? 핵심 기술이 없는 즉 미래 전투 능력이 없는 전투기를 8조 원을 주고 사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다 전투 능력을 탑재해야 되겠죠? 핵심 기술을 실어야 되겠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 이제 여러분이 다 돈을 내셔야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또 도움되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군사비 지출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속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건 없으면은 우리 진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해야 되고 괜히 젊은이들 데려다 고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21개월씩 가가지고 그 청춘에 왜 그 짓을 해야 됩니까? 아니 현대전을 뭐 군인 숫자로 해요? 숫자 많으면 이겨? 무슨 주먹질해? 전쟁은 무기로 하는 거예요. 무기와 장비로. 근데 무기와 장비를 강화하고 무기 장비들을 잘 다루는 전문 병사를 키우고 전투도 프로 전투 요원들을 키워야 전투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시했더니 나보고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던데 군인이 의무복무위원이 43만 명, 간부요원이 20만 명, 직업군까지 43만 명이 그 청춘을 바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는 원래 이걸 30만 명 줄이고 이미 계획이 돼 있는데 못 줄여요. 왜요? 장교들이 일자리가 없어져. 군 기득권이죠. 그래서 못 줄이고 있는데 이거 계획대로 줄이는 건 대통령 한마디면 되겠지. 줄여! 그러면 줄여지겠죠. 그 13만을 줄이면 비용이 확 줄어들겠죠. 근데 30만 이게 남는데 이 30만을 이 총쏠만 하면 제대하고 무슨 포 조정 좀 제대로 할 만하면 제대하고 이러니까 이러지 말고 아예 그 모병을 해가지고 야 돈 월급 주고 되니까 좀 오래 근무해라. 아예 그 전문 요원을 채용을 10만 명쯤 하면 되는 거죠. 10만 명을 해가지고 거기다 월급 2,500만 원 좀 내봐야 그거 2조 5천원밖에 안 돼요. 40조 3천원 쓰는데 2조 5천원. 그리고 이거는 13만 명 줄이고 원래 10만 명 어차피 유지 운영하던 비용이 이걸 전환되는 거니까 거의 추가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에 10만 개가 생기는 대신에 군 전투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자동이야. 43만 명이 의무복무로 가는데 20만 명만 가면 되죠 이제. 그러면 근무기간이 얼마 됩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10개월 나온 거예요. 10개월. 네? 이렇게 해야 젊은이도 고생 안 하고 돈도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일자리도 10만 개 생기고 군은 스마트 간부나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거 포퓰리스트 아니야 저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돈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고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 진짜 심각합니다. 이 남북관계로 인한 이 피해 운명 손해는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똑똑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성질 난다고 다 차단해버렸어요. 개성공단 철수해버렸어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도 과거처럼 이렇게 대화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게 아니고 무슨 대화를 해. 완전 차단하고 지원 교류 다 끊어. 아예 그냥 확 외면해버려. 담장 쳐버려. 이러고 하는 한 게 뭐예요? 제재 압박만 계속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핵무기 미사일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졌거든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는 핵실험 딱 한 번 했는데 이명박 정권 때 한 번 하고 박근혜가 당선된 후부터 3번 해버렸어요. 이명박에 퍼져가지고. 이명박이 퍼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은 뭐예요? 상대가 적대감을 덜 가진 겁니다.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평화가 가장 좋은 안보 정책입니다. 네? 근데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평화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깨고 대립과 갈등과 긴장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뭘 얻어먹으려고? 뭘 통해서? 안보장사.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서 결국 군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위험도도 높고 경제도 나빠지고 우리만 손해보죠. 사실은 그런 요소가 많을 겁니다. 남북 대치관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무슨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특히 정치적 기반으로 분단관계를 악용하죠. 그 악용의 결과가 결국은 한국 경제를 이 모양 만들고 위기는 더 심화시키고 우리는 더 적대화됐죠. 그래서 이것도 좀 고쳐서 평화가 가장 값싼 안보다. 이거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 한번 해볼까? 평화가 답이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응답 시간이에요. 예, 우리 너무 좀 가까이. 수고하신 이재명 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 먼저 뭐예요? 네, 저는 2부 사회를 맡게 된 김종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너무 앞으로 가지 마시고요. 네, 이쪽으로. 네. 사실은 이제 2부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는데 그랬어요? 잠시만요. 네, 토크 프로그램 잘못 콘서트 지문이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네. 미리 얘기하셨어요. 네. 주셨어요. 네, 너무 힘드셨죠? 네. 오랫동안 서 계셔서. 3시간 정도 견디는데. 네. 제가 지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미 말씀을 다 하셔서 이거는 뭐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하나 특별한 음료를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 대전에 오셨으니까 제명사이다라고 여기 지금 보시면 7뭐 사이다 아닙니다. 제명사이다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못 마실 텐데. 그때 이거 선전 문구도 있네요.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자. 네. 제명사이다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자. 저희 대전에서 준비했어요. 근데 이미 말씀을 다 하셔서 눈빛들을 이렇게 보아하니 좀 그래도 프로에서 질문을 좀 하나 정도는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거 많으시네요. 많으시네요. 그러면 어떤 분에게 드릴까요? 저쪽에 흰색 코트를 입고 있는 여성분, 네, 마이크 좀 하나 건네드릴까요? 네, 자기소개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편파적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 해주실까요? 어느 시장님께서 좀 큰 발표를 하셨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미 당 내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재명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특별한 차별점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이재명이야 하는가? 네. 이런 질문을 해주면 우리는 너무 고맙죠. 이 짜고 한 거 아니에요?
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냥 안내하고 있는 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아, 근데 오늘 자원봉사로 이렇게 오셨는데 꼭 질문을 하고 싶으셨는지 이제 손을 막 흔들고 계시길래. 네. 왜 누구라 해야 되느냐? 제가 어제 출마선을 공장에서 했는데, 이제 아마 대부분 아시겠죠? 어린이집 다니는 공장인데, 왜 거기서 했냐면, 제가 이걸 보이고 싶었어요. 정치에서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난무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를 향한 약속이나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제안이 아니고 내 내면의 나 스스로의 다짐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그랬고, 또 이 여전히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 주사 다 그러고 있다.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 나도 행복하고, 또 이걸 고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위한, 지금까지 한 일은 나 스스로를 위한 것이었고, 또 앞으로도 내가 할 일은, 하고자 하는 일은 나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고 벌릴 수도 없고 꼭 이루어야 되는 나 자신에 대한 다짐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까지 많은 금기에 고생을 했어요. 우리 사회는 금기가 많습니다. 금기, 성역, 이런 게 많죠. 예를 들면 종북, 절대 종북, 안보 얘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미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재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노동자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증세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힘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금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금줄 아시죠? 여기 들어오는 때 십체가 드러나는데 그게 못 들어오게 하려면 금줄을 치잖아요. 너희들 들어오지 마, 보지 마. 왜? 뭔가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만든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화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제가 어릴 때도 남들 공신을 해야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있잖아요. 금권하고 일부러 들어가고 있는 거 많이 했는데, 제가 살면서도 이 금기와 성령에 도전하는 이 재미를 갖고 있어요. 대신 좀 확신한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 금기와 이 성력들을 보면, 실제로는 무서운데, 막상 바깥에서 들여다보면 매우 약해요. 왜? 가짜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들, 가짜의 장치이기 때문에. 종북머리를 정면 돌파했더니 요새 저한테 종북머리 안 나요. 실제로. 그래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험이 뭐냐면 끊임없이 이 사회의 금기에 도전합니다. 이 사회의 가장 강력한 적으로 제가 재벌을 딱 그려줍니다. 그 대놓고 맨날 이재용 후보라고 얼마나 믿겠어요. 대법원 해체하고 법인세 올리자고 이러니까 또 불법 범죄소도 다 나중에 법만 들어서 한수하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저한테 뭔가 기대하는 것도 있겠죠. 앞으로 이 금기에 계속 도전하는 그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잠시만 내려주시고요. 자, 질문해 주실 분. 저요! 네. 아니, 빨리 하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자, 시간은 이미 다 했고, 하실 분은 지금 열렬한 두 분이 딱 계신데 두 분 일어서세요. 자, 두 분 일어서시고요. 자, 두 분 다 하는데, 질문을 5가지로, 5글자로 딱 압축해주세요. 질문을 5글자로 압축을 딱 해주세요. 자, 되셨죠? 그러면 우리 시장님도 5글자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단어로 하지, 5단어. 5단어까지 좋습니다. 네, 5단어로. 빨리 얘기라. 빨리 얘기라. 당내 경선에서 이제 국민 경선으로 하기로 결정됐잖아요, 오늘? 네. 어떻게 하면 시장님한테 도움이 돼서 대선 후보로 가실 수 있을까요? 제일 이건 당연히 아무리 물어봐도 이런 얘기하면 손톱을 걸리니까 내 얘기는 하지 말고 딴 사람 아니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아는 대로
이 여론조사 있잖아요.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는 5천만 명을 대표하는 1,000명이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95%는 전화하면 끊어버리고 그중에 한 5%가 대답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이 사람 되겠지 비밀을 주는 거예요. 그 이제 대세지 대세. 이 사람 될 것 같아. 근데 경선은 5천만 하는 게 아니고 기껏해야 100만 명이 합니다. 기껏해야. 저번에 2012년에는 민주당 경선에 100만 명이 신청해서 진짜 투표한 사람은 한 60만이 있거든요. 그냥 30만이 투표하면 이기는 거예요. 30만이. 근데 2배가 늘어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200만 치고 100만 정도 투표, 120만 정도 할 텐데 대충 생각해보면 숫자가 나오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경선은 5천만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100만 명이 하는데 이거는 극렬한 적극 지지자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어떻게 손가락이 못 써야 돼요. 신청도 해야 되고 인증도 해야 되고 귀찮은 거 해가지고 난 투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가락을 써야 되는데 이 모바일이죠. 요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안 해. 말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라도 행동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적극적 지지자가 많은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아요. 근데 왜 박수 치는 거죠? 나내 상관이어서 있죠. 괜찮지 이거 여기까지는? 딴 사람 얘기였습니다. 이제 충분하셨죠, 답변?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단어. 해. 5 글자가 아니라 5 단어. 저는 이재명 시장님을 응원합니다. 이게 저는 이재명 시장님을 응원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표를 저는 만약 이재명 시장님이 나오신다면 저 이재명 시장님한테 쓸 거예요. 다만 여기 있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건 맞을 텐데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뽑았다가 여기 이명박 뽑아버리고 오바마 케어를 하는 오바마를 뽑았다가 이렇게 트럼프를 뽑아버리는 것처럼 만약 이 대통령이 잘했어요. 5년이든 4년이든 잘한 다음에는 아니 지금 저 분명히 이 대통령이 잘할 건 없고 저는 분명 투표를 할 건데 이 다음에는 과연 어떤 사람을 누구를 뽑아야 될지 여기 있는 사람한테도 약간의 기준이라든지 사람이라도 좋고 기준이라도 좋고 그런 게 있으면 도대체 어떤 것을 눈에 보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5 글자로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5 문장을 네, 5 문장으로. 네, 답변해 주시죠. 그 다음 일은 제가 모르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일단 패배감을 사라지게 해야 되고 합리적 문화, 정보가 유통되는 제대된 정보. 그러면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판단을 안 하게 되겠죠. 시민들의 민도남도 심하고 의식 개혁하고 저는 성남시정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시민들을 조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조직해요. 공무원 노조도 만들어라. 강사들도 제가 강사들이 조직을 많이 하면 강사를 많이 올립니다. 우리 중차센터 강사들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모이면은 10,000원 올려주고 조금 모이면 5,000원 올려주고 별로 안 모이면 2,000원 올립니다. 시간당. 근데 2,000원을 지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5,000원 올려주고 왜냐하면 강사끼리도 조직을 해요. 뭐든 있잖아요. 이게 묵죠. 결국은 여기 시민들, 국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 또 정치에 참여하면 나의 삶이 개선된다는 걸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엉뚱한 판단을 잘 안 합니다. 정치에 덕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 하나 못했는데 나도 못했는데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증세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세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우리는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고 덕을 본 일이 없어요. 증세하면 부르더라고. 왜냐하면 주었더니 그거를 국민들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딴 데 운반에 썼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보유세는 이렇게 할 설계를 해봤는데 모든 땅을 가진 사람 다 세금을 낸다. 2.1 곱하기 0%, 0.8%부터 2.5%, 3% 내는데 이걸 똑같이 기본소득 전 국민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 많은 사람은 많이 내겠죠. 근데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땅 없는 사람은 안 되면 30만 원.
10,000원 낸 사람도 4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95% 정도는 혜택을 보고 5%만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5%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쌍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봐야죠. 1년에 30만 원 받아가요. 끝까지. 세 가구 개발 100만 원인데 저건 그건 아닙니다만. 네. 그럼 요걸 하려면 야 세금을 내니까 우리한테 혜택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이제 교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늘려야 돼. 네? 또 늘리고 하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하는 게 내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 그 이명박 같은 거 다시 안 뽑죠. 박근혜 같은 거안 뽑죠. 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안한데 힘드실 텐데 2주는 한 번도 안 했지만 2주는 한 번도 합시다. 네, 이주 한번. 네, 어떤 건 하실까요? 저기 여기 지지 많이 받는 분들 있죠. 네, 자, 가운데 우리 가장 나이가 어리신 것 같은 분이, 네, 뒤에, 네, 본인이세요? 네. 뒤에서 막 지지. 네, 마이크 하나 갖다 주시고요. 학생 같아요. 네, 학생이 뒤에서 막 이 사람 시키라고. 네. 학생을 시키라고 주변에서 엄청난 소문이 있습니다. 본인은 몰랐던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에 우리 인증샷 한번 하고 그죠? 그리고 올라가야지. 근데 끝이 없어요, 저건. 이재명 시장님 정책을 정말 혹시 자기소개하다. 저는 중학생 중학생. 중학생이요? 이 투표에는 앞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지금 정책에 되게 이거 굉장하구나 보고 있는데 저는 개혁을 내용도 중요하다 보지만 개혁 실천력도 중요하다 보는데 분명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 이거 진행하면 우리 망한다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세력들이 분명 있을 텐데 어떻게 방어를 하고 나아가서 반격을 할지 역시 부산권을 사랑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대전 학생이 대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대전 공명 중에 다니는 중학생입니다. 네. 대전이 보니까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중학생이 반드시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촛불 집회에도 사실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죠.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어떻게 말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앉으십시오. 정말 좋은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누구를 믿을 것이냐. 보통 선거 막바지에 가면요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똑같습니다. 다 뺏겨요. 좋다 그건 다 뺏기면 또 뺏기는 거지 뭐 특허권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누구를 믿습니까? 박근혜 공약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요새는 뭐 정책 교수단 이런 분들이 많이 연구도 같이 해주고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책이 없어서 못합니까? 다 있어요. 있는데 할 의지가 있냐 없냐 또 저항을 뚫고 실제로 돌파할 힘이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정책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박근혜 걸 다 뺏기겠죠. 좋은 건 다 모아놨으니까 왜 지킬 생각이 없이 좋다는 건 다 뺏겨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국 실천력이다. 실천력.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어떤 약속을 다 하는데 이 중에서 누가 지킬지를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사람이면 잘 지킬까요? 옛날에 화려한 스펙이 있으면 잘 지킬까? 전에 공직을 맡겨놨더니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그냥 팽팽 놀았다. 이게 잘할까? 전에 공직을 맡겨놨더니 자기 사적 이익을 취하느라고 뭐 이상한 짓 하면 그 사람한테 맡기면 잘할까? 대충 판단이 오죠. 누구를 할 수 있냐? 옛날에 말한 거를 잘 지켰던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가 왜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구분이 옵니다. 우리 학생은 나중에 중학생이니까 한 3, 4년 지나면 복학하게 될 텐데 그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이렇게 팍 찍고 하지 말고 학생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연구에서 이 선택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 나와 가족과 우리 사회 운명을 좌우한다. 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하면 보일 겁니다.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보기만 하면 안 봐도 돼요.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분들은 의사님 찍어주시고 이제
3명 사이가 야, 이거 대단하구나. 요거 병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물을 채워 드시면서라도 우리 많은 분들에게 사이다 같은 발언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조사도 있어요. 이재명 시장 대전 강연회가 만들었대. 네, 대전 강연회에서 드린 사이다 연습만은 마지막으로 우리 합창하고 합창 있어요? 네, 우리 합창하실 분들 자,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우리 이재명 시장님과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딱 20분만 드리는데 손든다고 아닙니다. 자, 이런 아닌 곳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대전 아닌 분, 자, 일단 올라오세요. 대전 아닌 분들, 멀리서 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혹은 걸어오신 게 아니라 일부러 시간과 비용과 경비와 노력을 들여서 내신 분들, 멀리서 오신 우리 대전 분들 이 정도 양보할 수 있죠? 멀리서 오신 분들. 자, 또한 두 분만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오늘 참석자 중에 제일 어리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어리다. 자, 몇 살? 패스, 몇 살? 올라오세요. 또 한 분, 마지막 한 분.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내가 제일 연장자 같다 생각하시는 분 한 분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아닙니다. 패스. 합창 올라오세요. 우리 저기 가운데 저 두 번째 열에 많이 올라오세요. 우리 그 머플러 하신 우리 어르신 한번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네, 저 봐주십시오. 다리가 불편하시군요. 그러면은 뭐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올라와 계시네요. 자, 우리 정리하는 동안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팀워크가 안 맞아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일이. 자,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제 한 60% 정도 온 것 같아요. 자, 우리가 98% 정도까지 맞춰야겠죠? 자,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한민국! 한 번 더! 대한민국! 자, 촛불이 낳은 우리의 스타 이재명 시장님과 함께 촛불이 만든 노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함께 부르면서 오늘 큰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노래 불러주시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소원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소원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고 여러분 모두 이재명 시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으시겠지만 일일이 한 분 한 분 찍자리 오늘 밤 새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부터 10분씩만 사진을 같이 단체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 진행요원들이 안내를 줄 텐데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 줄을 서주시면은
10명씩 우리 이재명 시장님과 사진을 찍도록 저희 진행위원들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이재명 시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상에서 오른편으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빨리 정리 좀 해. 그리고 사진을 찍으시는 동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장님이 좀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손가락이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문이 닳도록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러시려면은 여러분 다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라고 하는 곳에서 손가혁, 자 여러분 손가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딱 10분씩만 그 앱을 가지고 놀아주시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이재명과 함께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손가혁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 전화기에다 깔아주시고 하루에 딱 10분씩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좋습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씩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함께 이재명 시장과 우리 함께 나누는 꿈을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주차권은 나가시는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차권 차량 가져오신 분들은 주차권에 도장을 꼭 찍어가시고 시간당 500원씩의 주차요금이 지불된다고 하니 그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망하는 분이 있죠. 온 국민을 통합합니다. 확실히 통합시켰어요. 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일치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그 사리분별조차도 제대로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 한참 비관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못 말려서 이미 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원천하다고요. 지난 일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뽑았던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죠. 격차는 더 확대되고 국민도 무시당했고 기득권자들은 더 강화되고 우리의 희망은 절망이 더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저지른 몸통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디? 새누리당. 새누리당 대차!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이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이후에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였냐면 친일 내국 세력이죠. 나라 팔아먹고 일본에 부역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기득권자를 복귀해서 말로는 독립을 했는데 실제로는 안리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 나라를 했는데 이 자들이 또 얼굴을 바꿔서 4.19에 다시 복귀해서 군사 쿠데타를 하면서 다시 군사정권으로 얼굴을 바꿨습니다. 친일 독재적인 군사정권. 이 사람이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멀쩡한 사람 아무나 잡아가지고 너 간첩이지? 물어보고 아닌데요? 그럼 간첩 인정할 때까지 때려가지고 간첩을 인정하면 맞다고 생겼습니다. 사형으로 다음날 집행해보죠. 그 다음에 군사 독재했고 인권 침해했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다 망가뜨렸죠.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점이 뭐 사람도 강도도 좋은 점이 있어요. 잘 되다 보면 조만큼 있다고 이만큼. 그렇다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공과 비율을 따질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근데 나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박정희가 군사정권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죽었죠. 그것도 뭐 저절로 죽은 건 아니고 그 소위 민중봉기를 과하게 제압하려고 하다가 이 내부 의견 충돌로 김재규 같은 사람이 이거 이러다 큰일 난다. 나도 같은 이런 반민족 세력, 반민중 세력에서 나도 살아남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민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그것도 결국 국민들의 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정치는 정치인이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은 다 지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던데 저는 그 바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국민이에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죠? 사실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탄핵 찬성자가 234명인데 요게 국회의원 300명의 78%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하는 날 탄핵 찬성 국민 여론이 78%였어요. 뒤져보세요. 진짜요. 네, 빈말 아닙니다. 이 234가 가진 숫자의 의미죠. 무슨 말이냐? 새누리당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압력에 의해서 투표에 참가했는데 일단 구호 같은 거 한번 해보고 하면 어떨까요? 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그러한 격차가 엄청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 잘못된 쌓인 적폐 그리고 이 불공정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한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공정한 세상의 상징 같은 자들을 우리가 좀 밀어내야 되는데 우리 촛불 우리 시민들께서 매일 외치시는 거 있죠. 제가 이 대전에 촛불 집회도 주말에 한번 왔었습니다. 마이크 안 쓰고 제가 들고 다니는 마이크로 잠깐 얘기하고 갔는데 우리 한번 해보죠. 이 사태에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최고의 책임자 박근혜 폐지시켜야 되겠죠. 박근혜는 퇴진하라.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머리 박근혜는 사실 책임자라기보다는 빌려온 아바타거든요. 네, 빌려온 사람이에요. 박정희 향수를 이용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세력이 빌려 쓴 거죠.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았죠. 그 사람이 생각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정상적인 대화도 안 되는 사람이다. 꿀벌과 꿀도 별이 안 된다. 자기가 그만둔 게 대통령인지 국회의원인지 잘 헷갈린다.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지 양성화해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사퇴할 것 같고 지하경제도 지금 많이 활성화하시다가 결국 본인이 그도체 올려서 그건 빈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짓도 참 많이 하던 반인권적인 사람이죠. 제가 여기서 약간 또 해가지고 이 얘기 꼭 하나 해야 되겠는데 박정희가 근대화에 관계 있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 얘기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니 그러면 일제가 한국 침공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철도 놓고 다시 났으면 공이 있다고 합니까? 아니요. 나 그 자체가 나쁜 거죠. 군사 독재정권 유지하면서 무슨 짓 했어요? 사람 죽이고. 실제로 경제성장을 박정희가 했느냐? 그 경제개발계획 자체는 이미 그 이전에 작년 정도 다 만들어놨던 거고 왜 한국, 일본, 독일이 전후에 이렇게 급성장했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자체적인 노력, 능력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 서방 선진국들이 소위 서방 선진국들이 공산주의 체제하고 막 부딪히는 지점에 있던 몇 개의 나라를 골라가지고 자본주의 체제가 이렇게 우수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일, 일본, 한국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우리한테 옛날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도 옛날에 빵 얻어먹고 그랬죠? 우유 얻어먹고. 저도 금방 얻어먹고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지원했죠. 차관 대주. 이 차관 대주는 거 가지고 누가 뭘 했느냐? 재벌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막 집중 지원하고 해외 자본들 다 재벌들이 다 써서 그냥 불균형 성장 정책을 취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집중 지원을 받은 독일, 일본, 한국 중에서 한국이 왜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재벌을 만들어서 이렇게 경제구조 엉망으로 만들어놨고 바로 그 대한민국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기 모인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대한민국을 이야기해보겠다는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계전에 돈이 많나 봐요. 네. 돈도 많고, 열정도 많고, 좋은 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참 전에 한번 왔던 똑같은 공간인데, 많이 바뀌었군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에 자리가 몇 개 비었네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자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몇 군데 비어있으니까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쪽도 좀 비어있어요.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십시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이게 딱 좋습니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감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